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5월 26일 KBO 2경기, 그 다음에 MPB 1경기, 그 다음에 27일 MLB 6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약속드린 대로 좋아요 180개 넘겨주셔서 오픈했습니다. 오픈해서 3경기 중에 2경기는 적중을 했는데 1경기는 미적중했고요. 그 3개를 다 못 맞추네. 그 참 그렇습니다. 3개를 다 못 맞추네. 며칠 계속 3개 중에 2개 만 맞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경기는 9시 20분. 저희가 9시 20분에 항상 올립니다. 항상 어제 오늘 그런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계속 9시 20분에 MLB 추천 라인 올렸고, NBA 추천 라인 올렸고, 해외 축구 추천 라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9시 20분, 1, 2분 정도 늦을 수도 있는데,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왜 9시 넘었는데 안 올라옵니까? 그런 거 다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올라오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서운한 건 어저께 9시 20분에 200개인가 그랬는데, 진짜 좀 200개인가 210개인가 그랬는데, 결국 좋아요가 몇 개냐면은 250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어제 9시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40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좋아요가. 거기서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야, 올라왔는데 굳이 좋아요 눌러야 돼? 그런 마인드 썩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도 죄송합니다. 자, 오늘 9시 20분까지 200개 9시 20분까지 200개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200개로 정하겠습니다. 200개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180개 했는데 180개나 200개나 200개 하면은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어렵습니다. 내일 경기 어렵고 200개면은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했던 내용들, 세인트루이스, 신시내티, 마이콜라스가 잘 던졌고 루크이버가 잘 던졌다기보다는 이 낮 경기에서의 어떤 변수는 감안을 해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이 조금 집중력을 잃은 듯한 모습인데 이겨 주었으니 다행이죠. 2대1로 승리하였고, 다음에 토론토와 템파, 이 경기 오버를 드린 이유는 이거 어저께 이제 저희 MLB 추천 라인이었죠. 다 보셨잖아요. 이제 다 보신 분들 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기도 좀 편한데, 오버 드린 이유는 일단은 제게 플린이 잘 던진다라는 거 물론 알고 있었는데 애플린의 이닝 소화가 6회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7, 8, 9,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템파베이의 불펜이 올 시즌 초반부터 템파베이 불펜이 많이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서히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그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템파베이 불펜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토론토가 최소한 6회 이후에 득점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누아가 최근 좋지 않다라는 점을 보았을 땐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 이걸 템파베이 승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버가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9회에 역시 템파베이가 불펜들이 점수를 주면서 오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와 콜로라도, 이거 마이애미 승리를 봤는데 초반에 마이애미가 앞서 가다가 마이애미 불펜이 경기를 말아먹었죠. 불펜이 항상 중요해요. 불펜이 항상 중요하고 최근 들어 더더욱 느끼는 겁니다. 역시 불펜 타격. 왜 불펜 타격이 더 중요하냐? 선발은요 액면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발은 딱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 이 상수란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오즈메이커들이 배당을 책정하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런 상수를 보고 배당을 책정하는데, 이 변수, 타격과 불펜의 어떤 변수는 오즈메이커도 신이 아닌 이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불펜과 타격에 관련돼서 조금 더 선발보다는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 뭐 선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선발은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예,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나와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하게 보자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필라 템파, 예, 이게 어제 틀렸죠. 예, 필라가 5대5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예, 불펜이 또 날렸죠. 예, 경기를. 예, 도드를 초반에 더 털었어야 돼요. 더 털었어야 되는데 좀 덜 털었어요. 그래서 예, 애틀란타가 승리했습니다. 애틀란타가 타격의 흐름이 좀 주춤하는가 했는데, 예, 오늘 다시 좋은 타격 흐름을 보이면서 승리하였고, 시어스, 예, 잘 던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좋은 선발 자원이라고. 예, 언더 예상을 해드렸는데 언더, 그 다음에 시애틀의 승 무난하게 들어와 주었습니다. 자, MPB 한 경기 시간 순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MPB 오늘은요 한 경기만 가져왔어요. 요새 일본 야구도 뭐 대체 선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매치업이 좀 어려운데, 자, 오릭스와 세이브 경기입니다. 야마오카와 마츠모토와의 경기인데,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최근 세이브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세이브가 지금 직전 3경기 1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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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득점만 하고 있어요. 예, 축구입니다. 축구. 그 다음에 이거 4득점 제외하면 또 2득점, 0득점.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는 24일 라쿠텐전을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야, 전 이 경기 보고 야, 오릭스가 진짜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오릭스가 따라가더니만 9회 말에 5대1에서 이게 6대5로 역전된 경기인데, 오릭스가 9회 말에 역전 투런 치면서 승리했는데, 오릭스가 역시 힘이 있네요. 예, 힘이 있고 일단은 버티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오릭스가 최근 경기 이 불펜들이 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날 경기만큼은 불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 오릭스의 불펜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일단 선발에서 야마오카 다이스케가 훨씬 더 마츠모토보다는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마오카가 최근 경기 보면은 4월 등판보다는 4월 등판도 좋고요. 5월 등판도 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하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릭스의 불펜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원정 등판 좋고요. 그 다음에 상대 대전 기록을 보면은 2023년 2번 등판했는데 2번의 등판 모두 괜찮은 피칭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2일 경기 5.2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그 다음에 5월 7일 경기 6이닝 동안 5피안타 3실점. 뭐 이 정도면 무난하다. 예. 반면에 마츠모토 같은 경우는 4월에는 2점대 방어율, 하지만 5월에는 5점대 방어율, 예. 직전 소뱅전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예. 그리고 니오넴 라쿠탄전에서는 뭐 준산 피칭 보여줬지만, 일단은 최근 피칭 흐름이 썩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홈에서는 뭐 이제 2경기 한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선발 싸움에서 마츠모토보다는 야마오카가 한 5mm 정도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걸 제가 선발 때문에 이 오릭스와 세이브 경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타격의 흐름이 오릭스가 훨씬 더 좋다. 예. 장타력도 좋고, 물론 불펜 상황에서는 세이브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전 이 경기 세이브가 오릭스의 불펜이 헐겁고, 그 다음에 야마오카가 이닝 소화가 적다라고 하지만 세이브가 오릭스를 상대로 득점 생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이 경기 오릭스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오릭스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국내 야구는 어저께 삼성 그 진짜 하는 꼬라지 보고 정말 열받아가지고 나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뭐 국내 야구 프리뷰는 뭐 제가 안 하더라도 뭐 뉴스에 뭐 다 프리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하나와 NC. 자, 김민우와 패디인데 패디가 최근 좀 안 좋아요. 패디가 4월까지만 해도 0.47이었는데 5월에는 4.15.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싶은 점이 뭐냐면 일단 패디의 홈 선발 등판 뭐 괜찮다라는 점입니다. 홈 선발 등판이 괜찮고 그다음에 이닝 소화도 상당히 준수하며 일단 뭐 패디 같은 경우는 볼넷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이 전 가장 높게 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김민우가 과연 오늘 얼마나 길게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김민우 그냥 뭐 김민우 다운 스탯입니다. 한 4점대. 김민우 다운 스탯인데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상대 전적에서 NC가 올 시즌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는 점, 원정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NC가 타율도 훨씬 더 좋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의 이 타선의 문제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구원 등판 또한 뭐 불펜 상황도 지금 뭐 NC가 하나보다는 뭐 나쁠 이유가 없죠. 전반적으로 이 배당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좋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NC의 승 예상하고 마행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LG와 기아 경기입니다. 이 메디나의 최근 피칭 흐름 보면요, 뭐 개선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일단 뭐 볼넷이 항상 꾸준히 많다라는 점. 지금 LG가 상당히 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볼넷 남발하면 볼넷이 남발이 되면 LG 타선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홈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원정보다는 괜찮은 피칭을 보이고 있는데 이 WHIP가 1.74나 됩니다. 반면 이제 플러커 같은 경우는 뭐 믿을 수 있는 선발 자원이죠. LG에서 켈리와 뭐 원투펀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 4월에는 1점대, 그 다음에 5월에는 2점대 피칭을 보이고 있다. 기아가 최근에 뭐 타선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 구기아의 컨셉은 뭐냐면요, 타격입니다. 타격. 오늘 구기아는 타격이 좋지 않은 팀은 일단 다 승리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올 시즌 LG한테 모두 다 수입을 하면서 3연승 중인데 오히려 직전 하나와 NC와의 경기와는 다르게 LG가 이러한 부분, 지금 LG가 1위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각성하고 집중력 있는 경기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펜이야 뭐 LG가 훨씬 더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임기영, 최지민 오늘 경기 연투에서 못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어저께 이승엽 감독이 정철원도 연투인데 2연투인데 어제 3연투 시키고, 그 다음에 박치국도 2연투인데 어제 3연투 시키고, 참 그게 어제 경기 만약에 이겼으니 다행이지, 그 경기를 만약에 두산이 졌으면 그거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뭐 첩보 감독의 한계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좀 근시안적인 불펜 운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경기를 시작을 해서 SSG와의 3연전 과연
오늘 알칸타라가 나온다고 하지만 글쎄요. 뭐 두산 팬 입장에서는 뭐 위닝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너 왜 오늘 두산 안 줘?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두산 이제 알칸타라 나오잖아요. 알칸타라가 이닝 소화 능력이 좋아요. 예. 8이닝, 예. 7이닝, 예. 알칸타라가 이닝 소화 능력이 좋은데, 최근 SSG가 알칸타라를 6회에 만약에 강판시킨다. 그럼 전 이거 SSG 봐요. 예. 그리고 우리 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박종훈이가 두산전에서 올 시즌 한 차례 등판을 했거든요. 근데 6이닝 6피안타 1실점 나름 괜찮은 피칭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지금 피칭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뭐 저희가 추천 라인으로 들으기는 패스 좀 뭐해서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자, 빠르게 내일 경기 가보겠습니다. 내일 MLB의 컨셉은요, 프렌데이입니다. 프렌데이. 예. 자, 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저 보니까 보니까 뭐 길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 길게 듣지를 않으시나 봐요. 이렇게 막 빠르게 땅땅땅땅 해가지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뭐 길게 길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멘트를 남기십시오. 그럼 또 참고하겠습니다. 자, 신더가드와 빅스 불펜데이입니다. 템파 불펜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템파베이 불펜 지금 과부하다. 그 다음에 신더가드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최근 신더가드의 피칭 흐름을 보면은 뭐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준다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빅스 역시 1이닝 던지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올 불펜들, 템파베이의 불펜들이 썩 신뢰가 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제는 템파베이의 불펜이 오히려, 예전에는 템파베이의 불펜데이 하면은 웬만한 2선발급이었었는데 이제는 신뢰가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지금 템파베이가 정배인데 오히려 LA 다저스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애틀란타의 시리즈에서 상당히 좋은 득점 생산 능력, 타격감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불펜이 다저스 역시 썩 안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팀의 불펜이 뭐 썩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두 팀의 타격이 득점 생산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 이 경기가 일단은 계산이 쓰는 마운드 운영을 할 수 있는 다저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승패를 접근하자면 다저스 프랜승, 다저스 프랜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샌디에고와 양키. 자, 샌디에고는 이제 바스케즈를 트리플 A에서 콜업을 했는데, 이 바스케즈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만불에 계약했다 그러더라고요. 만불에 계약했다 그러더라고요. 양키스 유망주입니다. 공 빠르고요. 공 빠르고, 그 다음에 트리플 A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썩 좋지 못한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1회부터 3회까지는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다가 4회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리플 A 성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샌디에고의 타격 흐름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바스켓을 쉽게 공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공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뭐 커브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슬라이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샌디에고가 8득점을 했는데 이 8득점 중에 7득점을 오도어랑 그리샴이 했어요. 오도어랑 그리샴이 했는데 둘이 홈런 치면서 7득점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뭐 했냐?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볼넷으로 나가든가 뭐 그렇게 했습니다. 즉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샌디에고가 일단 뭐 8점이라고 해가지고 야 샌디에고가 타선이 올라왔구나, 타격의 흐름이 좋아졌구나 라고 하기는 좀 아직은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5경기 샌디에고 여전히 2할 1푼, 하지만 이 홈런이 최근 많았기 때문에 4할 7푼, 하지만 워싱턴의 마운드와 뉴욕의 마운드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경기 무스그루브의 어느 정도 호투도 예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키스가
무스그로브 상대로 득점을 뭐 쉽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경기 초반 저는 무스그로브가 어느 정도 실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바스케스가 3회까지 던지고 4회부터 양키스의 불펜이 가동이 된다면 샌디에고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득점 상황에서요, 양키스의 프랜승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텍사스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예, 볼티모어 요새 핫하죠. 예, 양키스한테 위닝도 하고 상당히 핫합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그레이드 등판하는데, 일단 로드리게스를 좀 믿지를 못하겠어요. 예, 로드리게스 얘는 공만 빠릅니다. 그냥 공만 빠르고, 일단은 이닝 소화도 그렇게 길지 못하고 피안타율이 좀 높아요. 로드리게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볼넷은 많이 안 줘요. 예, 볼넷은 많이 안 주거든요. 예, 1, 2, 3, 1. 예. 공이 빠른 선수치고는 볼넷을 많이 주지 않는데, 그냥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냥 가운데 던져요. 예. 야, 7템은 쳐봐라 하고 가운데 던집니다. 근데 대부분 치죠. 예. 그리고 이 포심의 대응 능력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 텍사스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상성상 로드리게스가 텍사스에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레이는 원정 등판 괜찮고요. 그 다음에 4월 등판 3.91, 5월 등판 2.13, 훨씬 더 좋은 피칭 능력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닝 소화 능력 5, 7, 8, 5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오늘 경기 한 6이닝 정도는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선발 싸움에서 볼티모어보다는 텍사스가 더 앞서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초반 텍사스가 로드리게스를 털어준다면 경기 초반 벌어둔 점수를 조금씩 까먹으면서 신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텍사스가 역배더라고요. 예, 텍사스 프랜승 보고요. 물론 텍사스의 이 불펜 마운드는 불안합니다. 예, 솔직히 불안한데 8.74. 예, 좀 불안한데, 일단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래요. 일단 존 그레이가 6회까지 던져주고 로드리게스가 한 3, 4점 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점 차로 경기 후반이 진행이 되면은 볼티모어가 필승조 대신에 추격조 내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텍사스가 또 한 2, 3점 내고, 그 다음에 텍사스의 불펜이 나오면서 볼티모어가 또 한 2, 3점 내고, 그래서 텍사스가 신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득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다음에 워싱턴과 캔자스입니다. 예, 조던 라일스 나오네요. 조던 라일스 제가 한 5번 꺾은 것 같은데, 예, 5번 꺾은 것 같은데 다 맞았죠. 왜냐면 라일스는 등판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라일스는요, 일단은 좀 힘들어요. 예. 일단 워싱턴의 지금 타격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워싱턴의 타격 흐름이 나쁘다라고 하면은 한번 뭐 캔자스 쪽으로 밀어붙여 보겠지만, 지금 워싱턴의 타격 흐름이 좋고 라이스가 긴 이닝을 버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패트릭 코빈도 그렇게 안정적인 선발 자원은 아니지만, 최근 흐름 보면요, 지금 다 5월 4번의 등판에서 2.88 괜찮은 피칭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의 지금 최근 타격 흐름이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캔자스보다는 워싱턴의 타격 흐름이 좋습니다. 이 경기 역시 워싱턴의 불펜이 문제입니다. 예, 워싱턴의 불펜이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 6회 이후에 워싱턴의 불펜이 올라오면서 필승조드가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고민거리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헌터와 카일 피네간이 오늘 못 나온다라는 게 좀 변수인데, 최근 캔자스 시티의 타격이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이 꾸역꾸역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경기도 워싱턴이 역배더라고요. 예, 다득점 보면서 워싱턴의 승 또는 프랜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치와 콜로라도.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셔저와 시볼드 나오는데 시볼드 못 믿죠. 예, 시볼드 못 믿습니다. 오늘 좀 털릴 것 같아요. 예, 오늘 털릴 것 같고 4월에 5.17, 5월에 6.50. 뭐 도저히 뭐 신뢰가 안 가죠. 도저히 신뢰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워싱턴이란다. 모자가 워싱턴이어서 매치의 셔저 직전 두 번의 경기 잘 던졌어요. 직전 두 번의 경기 등판 경기에서 잘 던졌는데 자 하나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슈어저는 어떤 유형의 피처이냐면요, 이 플라이볼 아웃형 피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제가 봤을 땐 콜로라도 타자들에게 뜬금포를 몇 개 맞을 것 같아요. 뭐 한두 개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운이 없게 주자 1, 2루에 있는 상황에서 3런을 맞아 버린다면 이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볼드가 물론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선발 자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콜로라도의 승리를 보는 건 아니에요. 콜로라도의 승리를 보는 건 아니고 슈어저가 충분히 4실점 정도까지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슈어저가 2년 만에 쿠어스필드 등판인데 쿠어스필드 등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 매치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피츠버그와 시애틀 경기인데 자, 둘 다 선발 자원, 준수한 선발 자원입니다. 켈러, 커비, 누가 더 잘 던질까요? 라고 잘 던질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둘 다 잘 던질 것 같습니다. 켈러도 좋고요, 커비도 최근 좋아요. 일단은 이 두 선발 자원의 특징이 뭐냐면 켈러가 5월에 27이닝 동안 볼넷 2개 줬어요. 볼넷 2개. 그 다음에 커비 같은 경우는 27이닝 동안 볼넷 3개 줬어요. 일단 저는 볼넷이 없는 선발 자원인데 어느 정도의 스탯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항상 길게 던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사실상 미치 켈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9, 7, 6 상당히 길게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커비도 매 경기 7이닝 정도는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저는 솔직히 이거 피츠버그가 이긴다? 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켈러가 6회 던지고 7회부터 불펜이 올라오게 됐는데 피츠버그의 불펜이 그렇게 썩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불펜의 흐름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시애틀이 길게 갈 수도 있을 텐데, 최근 시애틀이 오클랜드 마운드를 상대로 낸 득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거 6대1 이거 이긴 것도 한 회에 5점 내가지고 나머지 8회 동안은 놀았습니다. 얘네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켈러가 8회까지도 던지게 된다면, 그리고 커비가 1실점 정도 하게 된다면 이건 피츠버그가 이기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언더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 시애틀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자, 내일도요, 좋아요 200개 넘겨주시면 바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할 테니까 커뮤니티에 오셔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 MLB 추천 라인, 저희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그 MLB 추천 라인을 오픈을 하겠다는 얘기고, 9시 20분까지 200개가 넘으면 어제처럼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저께 저희가 드린 팁 내용을 보고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요 누르시겠죠. 뭐 만족스럽지 않았나?
불만족스러웠나? 올킬을 했어야 됐나? 예. 하여튼 예. 좋아요 200개 이상 넘겨주시면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프리뷰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프리뷰앤에서 제공하는 프리뷰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프리뷰앤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앤 팀장이었습니다.